여러분 구장에서는 그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의 이제 그 뇌구조에 이제 이건 뉴런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artificial neural network 뭐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사람의 그 어떠한 뇌의 구조를 흉내낸 네트워크를 가지고 보통 이제 여기 보면 문자 인식, 그 다음에 음성 인식 외에도 이제 상당히 많은 분야에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그래서 사실은 그 개념 자체는 상당히 오래 엑스퍼트 시스템이 이제 처음 나와서 연구 개발이 될 때쯤 해서 같이 이제 그 퍼셉트론이라는 그 로젠블럭 개념이 이제 나오면서 뉴럴 네트워크 시작이 됐는데, 지금 이제 그 단층이냐 아니면 다층이냐 그것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딥러닝도 요 뉴럴 네트워크가 기본적인 그 배경 하에서 응용되고 있는 알고리즘이 이제 딥러닝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 수학적 개념이 좀 들어가 있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책을 좀 많이 좀 책에 자세하게 설명이 많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1교시 때는 이제 그 단층 신경망 요게 이제 기본적인 명제에서 AND와 NOT 세 가지 명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exclusive OR이라 그래서 XOR이라고 하는 명제는 이제 단층 그 퍼센트론 가지고 좀 해결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층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을 써서 다층 퍼센트론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또 연구가 됐어요. 제안이.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그 많이 좀 뉴럴 네트워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 이미지 인식인데요. 음성 인식도 물론 되지만 고양인지 강아지인지를 아는, 인식하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이라는 거, 이것도 이제 신경망도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그 세 가지 학습 방법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지도학습, 이것도 이제 지도학습에 해당되는 겁니다. 뉴럴 네트워크, 슈퍼바이즈드 러닝.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태어나자마자 요게 고양이다라고 아는 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라면서 요 신경망 내에서 계속 학습을 해왔죠. 그래서 사진을 보고 공부를 많이 했을 거고, 초등학교 때. 맨 처음에는 이제 엄마한테 배웠겠죠. 저건 고양이야 라고 이름을 이제 지으면서 엄마가 가르쳐 주면서, 또는 이제 유치원에서 이미지를 본다든지 영상을 본다든지 직접 보면서 만지면서 하는 그런 거가 뇌에서 학습을 했는데, 이제 그거를 좀 흉내를 낸 거죠. 그래서 어떤 요소가 이면 이게 고양이다, 아니면 다른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그것도 쉽지는, 엄밀하게 말하면 쉽지는 않지만, 야옹이라는 소리를 내는 건 여러분들이 고양이다, 멍멍이면 강아지다, 이게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리를 이제 야옹인지 멍멍인지 구분하는 건 또 다른 이제 문제 해결 방법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미지 인식에서는 그렇게 하진 않고,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구간을 나눠요, 이미지를. 그래서 가장 강아지와 여러분들이 봤을 때 고양이를 구분할 수 있는 게 귀 모양, 그 다음에 털 모양, 눈, 이런 거를 얘가 인식을 해가지고, 여태까지 배운 그 이미지 학습에 대응을 해서 그 요인이 강아지인가 고양이인가 아니면 다른 건가, 그러면서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구별 방법이 간단한 것 같은 경우는 쉬운 엔드나우와 그 다음에 낫 명제로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단층이면 다 해결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으로 가야 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할 수 있는 요인들을 레이어로 놓고 그 레이어에 따라서 이미지들이 학습한 거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 주어지는 이미지가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뭐 코끼리인지 뭐 이거를 알아내는 형태의 그 네트워크, 이제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인들에 대해서 입력되는 자료를 가지고 여기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웨이트도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배웠었던 펑션 함수를 써요. 이제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요게 이제 뇌 구조잖아요. 뇌는 아직도 지금 여전히 그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사람들이 어떠한 그 뇌의 동작이나 그 전달 물체를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시각으로 느낀 시각에서 눈에서 본 어떠한 이미지의 형체를 뇌에서 받아들여서 이게 물론 이제 뭐 소리를 듣고 하는 거는 청각이지만 눈으로 봤을 때에 요게 고양이인지 강아지들을 알아내는 데까지 그래서 이미지를 보고 이건 고양이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할 때까지 제가 지금 아까 고양이는 보고 있지 않지만 고양이를 보고 요거는 무슨 동물일까요? 라는 주인님의 말씀에 이거는 고양이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순식간에 이루어지긴 하지만 사실 뇌에서 여태까지 제가 보아왔었던 많은 이미지들 중에 고양이라는 이미지를 연관을 시켜서 말을 하는 거죠. 소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입력된 정보로부터 뇌에서 처리를 하고 출력, 입으로 말할 때까지의 그 과정은 과연 어떻게 뇌에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여태까지 밝혀진 거는 뉴런이라고 하는 그 조직들이 신경 전달 물체들을 통해서 그 전기적 신호를 줘가지고 내가 말을 할 때까지를 조정하는 그 뇌에서 다 조정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뭐 말하고 이러는 게 다 뇌에서 정도까지만 알아냈지. 그 사이에 이제 그 더 심오한 뜻이나 의미나 뭐 분석은 아직 그 여전히 연구 중이에요. 그건 뇌공학 하는 사람들이 이제 아직도 그 연구하고 있고 특히 그 사람이 왜 치매에 걸릴까 라고 하는 게 지금 핵심적인 그 뇌공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뇌의 그 기능이 떨어져서 그 어릴 때의 뇌 전달의 뉴런이라고 하는 게 생겼다가 그 다음부터 20대 중후반부터 이제 그게 하나씩 감소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물이 흘러가는데 막히는 거죠. 뉴런이 없으면. 그래서 한 60대 중반까지는 그게 이제 다른 어떤 뉴런이 대체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게 퇴화가 돼가지고 뉴런 전달 물질이 잘 전달이 안 돼서 뭐 어떤 이미지를 보고 여태까지 잘 알았었던 아들이나 그 옆에 친한 친구를 이제 인지했었는데 그게 이제 전달 물질이 잘 퇴화가 돼가지고 기억을 못하는 거죠. 옛날 것도 기억 못하고 현재 보는 이미지 자체도 뭔지를 잘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이러한 지금까지 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을 좀 분석을 이제 인공지능 학습 알고리즘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방법 중에 뉴럴 네트워크가 있는데 요게 이제 사람이 요 안에 있는 신경 뉴런이라고 보면 되고 요게 이제 신경 전달하는 경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복잡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소리가 들어오는데 야옹이 소리가 들어오면 뭐 고양이, 멍멍이 소리가 들어오면 이거 없어 하나만 있어도 그렇죠? 고양이죠. 근데 이제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이게 뭐 귀 모양 가지고 하겠다. 그 다음에 입 모양 가지고 하겠다. 그쵸? 뭐 이런 거죠. 요거는 이제 뭐 하나의 결정이 있지만 이게 또 이제 다른 결정을 이루어지는 단계가 있으면 이제 그 결론, 그러니까 입력되는 어떠한 이미지나 소리를 가지고 출력을 만드는데 그 안에 이제 결정 요인들이 이제 있어요. 이게 이제 결정 요인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경우 이제 뭐
여러 개 히든 레이어라고 하는데요. 은닉층 가지고 하는 경우. 다층, 그 다음에 단층.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병렬성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DPS라는 그룹에서 이 알고리즘을 또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게 어쨌든 이거는 문자, 음성, 영상, 자연어 처리. 사람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뇌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일들을 관련된 분야에 많이 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지금 이제 이게 거의 정확도가 지금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초기 그 단층 퍼셉트론 하에서는 이게 정확도가 높지 않았죠. 그게 이제 단층에서 처리할 수 있는 명제와 그다음에 그 데이터, 학습 데이터가 적어서 그런데 이게 이제 요즘 고도화되면서 다층 퍼셉트론, 그다음에 그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데이터가 많아지면서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요 프로세서 자체도 아예 이렇게 만들어서 나오는 게 있어요. 제작해서 그 신경망 전용의 그 아예 칩이 나와가지고 학습과 의사결정을 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요즘에 이제 딥러닝 알고리즘까지 나오게 됐는데요. 힌턴 교수님, 캐나다에. 그 전에 이제 로젠블렛의 퍼셉트론이 시작이 됐고요. 요게 이제 신경 전달 물질, 퍼셉트론. 그 다음에 요 Parallel Distributed Processing이라는 리서치 그룹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다층 퍼셉트론, 역전파, 백프로퍼게이션, BP라고 하는데 그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면서 여기까지는 이제 AND, OR, NOT 명제의 어떠한 그 처리가 가능했는데 그 외에 XOR이라는 그 Exclusive OR, Exclusive AND 뭐 이런 그 복잡 다양한 명제에서는 요 해결하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요게 나오면서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얘를 그 레이어로 또 보다 더 심층적으로 많이 넣어가지고 효율적인 이게 이제 컴퓨팅 파워가 좋아지면서 이게 가능한 거죠. 힌튼 교수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아요. 지금도 살아 계신데요. 이 딥러닝 쪽에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자, 이제 요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건데, 이게 세상에 이거 요 뉴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여러분 뇌 속에. 그 중에 이제 이러한 그 어떤 이미지를 받아들여서 입력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걸 결정하는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뭐 소리로 안다든지 뭐 귀 모양으로 안다든지 눈 모양으로 안다든지 뭐 꼬리 모양, 발 모양, 발톱 모양. 개와 강아지가 다르잖아요. 그걸 가지고 고양이, 여긴가는 이제 강아지가 있겠죠. 요거를 결정짓는 뭔가 요인들이 있으면. 그죠? 그래서 어떠한 그 추론을 할 때 요인들을 분석을 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요거에 대해서 어떤 결정하는 거는 그 전에 학습 데이터로 얘가 학습을 다 했어요. 얘를 아주 이미지를 아주 작은 단위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이미지를 보고 또 다른 이게 이제 그 패러럴 프로세싱인데 다른 쪽에서는 또 다른 걸 또 분석을 하고 그래서 이제 결론을 얻어내는 형태의 그 학습과 그 의사결정, 추론, 아까 문자인식은 음성인지 이런 데 활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인류를 그래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인간의 학습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교육을 안 받으면 글이나 글씨를 읽거나 쓸 수가 없잖아요. 다 학습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그 외에도 뭐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거고 사람이 뭐 다른 동물들을 지배할 수 있는 뭐 같이 살아가는 거지만 어쨌든 사람이 어쨌든 그 학습 때문에 인류가 문명을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습을 하는 뇌의 구조를 분석을 하다 보니 그 원리를 이용을 해서 만든 게 그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뉴럴 네트워크의 시작이었고 요게 그 어떤 웨이트를 주면서 보다 빠른 길을 찾아가기 위한 도널드 헤비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만든 학습 규칙 LEA 알렌이죠.
러닝 학습 이 사람이 또 발전을 했고, 그 다음 로젠블럿이라는 퍼세트론. 그죠? 요 전에 이제, 지금 이제 뭐 인공신호망 이 사람부터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 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고, 문자인식에서 초창기 요 퍼세트론이 아주 인기가 있었는데, 이게 오류가 심하고, 학습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다가 좀 쉬었다가, 아까, DPS인가요? 그 리서치 그룹에서 다층 퍼세트론이 나오면서 다시 관심을 가졌고, 힌튼이 또 이어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PDP, Parallel Distributed, 아까 뭐라 그랬죠? 약어가 있는데요. 그 약어를 따서 Parallel Distributed Processing, 병렬 처리한다 이런 얘기예요. 동시에 처리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백점프 알고리즘 이렇게 가다가 요게 웨이트가 작아지면 다시 돌아서 다른 방향으로 다시 갈 수 있는. 단층에서는 불가능한데 그 XOR 이스클리시스 OR 논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을 또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제안이 됐고, 최근에는 힌튼 교수 이걸 활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로젠블럿이 나오기 전에 어떤 길을 갈 때 가중치를 주는 거예요. 요게 결론을 얻었지만 요 세 가지 길 중에 어느 게 높은가, 그래서 높은 쪽으로 가보고, 아니면 다시 가서 그 다음 높은 쪽으로 다시 가보고 뭐 하는 거를 제안을 했어요. 이게 헤비어라는 사람. 그죠? 근데 이게 적용됐었던 게 로젠블럿의 단층 퍼세트론 레이어가 하나인 경우가 실제적으로 문자인식에서 저희들이 인공지능의 5가지인가요? 핵심적인 제품을 소개할 때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여기 초창기 때 상당히 인기가 있었어요. 문자를 인식하니까.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잘 설명을 드려보세요. 어쨌든 입력되는 이미지들이나 뭐 또 정보들이 있을 때 하나의 출력값을 얻기 위해서 지금 보면 이제 사실은 이제 요거죠. 이제 요거를 하나를 축약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요 중에 이제 뭐 요런 것들 중에 요 하나를 본 거죠. 하나. 요것들 중에 요게 어떻게 되느냐. 요게 또 어떻게 되느냐. 요게 결정하는 방법인데, 아까 헤베 웨이트를 줘서 요 y 값이 요거 이제 2가지나 3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경우 요 어떤 펑션의 입력값을 줘가지고 그거의 결과를 가지고 요 출력값이 요 놈이냐 요 놈이냐 요 놈이냐를 결정을 해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그 전에 다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다 학습을 해놨겠죠. 주어지는 정보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이제 요걸 가만히 보면 요게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입력되는 신호 곱하기 가중치죠. 요까지 보면 빼기 요거를 저희들은 이제 뭐냐면 오프셋이라 그러는데, 오차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차를 최소화하는 걸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제 빼기 세타를 줘서 출력값을 결정하는 방법. 이게 이제 일반적인 뉴런에서의 출력 방법인데, 요 명제인 경우를 가만히 보면 요 y 값이 참 아니면 거짓이죠. 퍼지 이론에서는 얘가 또 참과 거짓이 아닌 또 중간 단계가 존재하는데, 근데 결국은 어떠한 입력 값을 줬을 때 결과 값이 참 아니면 거짓 또는 이제 뭐 다른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요게 진짜 참이고 거짓이고 그 둘 중간에 있는 거. 뭐 이런 거를 이제 이런 거를 찾아내는 이 펑션을 만들어내는 게 뉴럴 네트워크에서 핵심적인 과제예요. 이걸 잘 만들어내야 돼요. 이게 이제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거나 학습 데이터가 품질이 안 좋으면 이게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고양인데 강아지라고 하거나 고양인데 코끼리라고 하거나 하는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학습 데이터의 품질과 함께 얘의 입력값 요 함수 F라는 걸 잘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단층 퍼셉트론에서는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요 독립변수가 이것보다 작으면 뭐 마이너스 1, 크면 플러스 1. 그러니까 뭐 참, 거짓, 거짓 참 그런 걸 쓰는 거고, 얘를 이제 0보다 작으면 이쪽 이제 요 값이 크면 1, 요 사이에 있는 값, 요걸 약간 변형해서 이렇게 요 사이를 이제 직선으로 안 하고 이렇게 곡선으로. 요게 시그모이드 함수예요. 요게 이제 지금 많이 쓰는 그 뉴럴 네트워크에서 아까 f라는 함수 있죠? 요 f라는 펑션이 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단층 퍼센트론하고 다층 퍼센트로 쓰는 건데, 요게 어쨌든 그 어떤 주어진 결과값에 f라는 이제 알파가 결국은 요 놈이잖아요. 요 안에 있는 거. 여기서부터 요거 가지고 만들어내는 독립변수. 그래서 요 값을 가지고 어떠한 그 길을 정하는 건데, 요건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 요거는 뭐 세 가지 중에 하나, 요것도 뭐 두 가지 중에 하나면 여기고, 세 가지 중에 하나면 뭐 요거,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보다 작으면 요것보다 작으면 요 사이에 있으면 뭐, 그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쓰이는데, 요 함수를 이제 표현하는 게 요거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요 값은 달라요. 요 값은 이제 요게 약간 위로 가느냐 밑으로 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어쨌든 요런 뭐 형태의 모양이에요. 그죠?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많이 써요.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에서 요 연결 강도하고 인계값을 가지고 학습을 하고 데이터를 계속 주면서 학습을 하는 거죠. 어떠한 이러한 요인들의 값을 주어졌을 때 y는 뭐 요거냐 아니면 요 y축에서 보면 얘냐 뭐 얘냐 아니면 요 사이에 있는 요거냐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요 실제적인 정확한 값과 학습 데이터 사이에 그 에러가 작을 때까지 계속 학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입력값이 주어졌을 때 그 학습된 데이터의 길을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우리가 end나 요 입력되는 그 결과에 대한 값이 요 주어지는 요 독립변수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요거의 논리가 AND 논리가 있고 OR 논리가 있어요. 좀 난 논리는 뭐 들어오는 게 참이면 거짓이면 참. 그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들어오는 값이 뭐 x1, x2 두 가지라고 보죠. 뭐 여러 개 있으면 이것도 뭐 똑같은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똑같은 그 얘기를 요거 같은 경우는 둘 다 1인 경우만 1이에요. 그러니까 입력되는 값이 모두 이제 1이 참이라고 하면 1이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지만, 보통 1이 다 참이라고 할 때만 얘가 참이라고 출력하는 경우죠. 요 중에 하나라도 0이 있으면 다 거짓이에요. 그죠? 들어오는 값이. 물론 이제 웨이트를 줘서 얘를 반영할 수도 있지만, 웨이트가 없다라고 가정할 때, 그죠? 웨이트가 뭐 똑같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이제 요 입력값에 대해서 결정이 될 텐데, 요 위에 거는 둘 다 참인 경우, 밑에 거는 하나라도 참이 있으면 참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것 중에 하나라도 참이 있으면 참이라고 하겠다. 요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요거 있죠, 요거. 그죠? 들어오는 것 중에 뭐 하나라도 참이면 일로 가고, 하나라도 거짓이면 일로 가고, 그죠? 뭐 둘 다 뭐인 경우 일로 가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하는, 그죠? 그런 방법이 이제 요건데, 요걸 가만히 보면 요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형적으로. 그러니까 얘는 이제 00, 01, 10, 요거인 경우는 다 0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함수. 요거는 이제 둘 다 1인 경우만 1이고, 요거는 거꾸로 00인 경우만 0이고, 요거는 하나라도 1이면 1이니까, 요게 요 함수는 여러분들 y는 ax 더하기 b라는 거 정확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요거. 그래서 요 fx 요거를 만들기가 어렵지 않아요. 단층 레이어만 가지고.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단층 퍼센트론에 대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없었는데, 이따가 2교시에서 보면 요거 있죠, 요거. 요거는 이렇게 딱 나눌 수가 없어요. y는 ax 더하기 b로. 요거는 뭐냐 하면 둘이 서로 같은 경우만 0이고,
둘이 서로 다르면 1이에요. 또는 얘가 1이고 얘가 0이고 익스클루시브 한 거죠. 이런 경우는 여기 아까 y는 ax 더하기 b의 함수 형태를 만들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걸 때문에 그 다층 퍼세트론이 나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함수를 이렇게 여러 개 레이어를 이렇게 둘로 나눠서 뭐 할 수도 있죠. 또는 뭐 이렇게 나눠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층을 하나 더 둬야 된다 라고 하는 논리가 개발이 되면서 다층 퍼세트론이 이제 나온 겁니다. 2교시 때 이거 또 얘기를 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단층 퍼세트론은 이렇게 그 AND나 OR나 NOT 세 가지 중에 하나, 아까 분리가 되는 선형 YNFX에서 이렇게 선형인 경우만 해결이 됐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곡선의 형태죠. 이렇게 나누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그 XY 함수가 선형 분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층 퍼세트론으로 해결을 했어요. 그렇죠? 레이어를 하나 더 가지고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까지 써가면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좀 이제 여러분이 가만히 보시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얘기하고 좀 비슷하죠. 요 x라는 거 알아내는데 이걸 나눠요, 여러 개로.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정보를 그 전에 다 학습을 해놨겠죠. 그걸 가지고 얘가 요 파인가요? 뭐 어떤 결과값을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핵심은 XOR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다. 그렇죠? 그전에는 불가능했던 게. 왜? YNFX의 선형 함수가 단층 퍼세트론이고 그걸 해결한 게 다층 퍼세트론이다. 그래서 초기 신경망은 이제 아달라인이라고 하는 게 어댑티브 리니어 뉴런, 이런 게 있는 게 이제 매니 아달라인, 뭐 이런 말들은 뭐 많이 쓰진 않지만, 아달라인이라는 게 이제 초기 신경망 단층인 경우 쓴 거고, 이게 초창기 때 이런 데 많이 썼어요. 신호 처리 같은데, 그죠? 그 다음 온 신호를 이제 잃어버린 경우, 로스가 생긴 경우 알아내는, 그죠? 방법. 그죠? 아와 지 사이에는 버자가 올 확률이 높잖아요.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오는 신호를 알아내는데 상당히 많이 요 어댑티브 리니어 뉴런 단층 퍼세트론 가지고 많이 썼었습니다. 1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